저는 평범한 60대입니다. 저의 하루하루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요. 집안일을 도와줄 가정부를 들이기 전까지는 처음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어딘가에서 본 듯한 표정. 하지만 나이를 먹으니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넓고 인연은 짧은 법이니까. 그녀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해내는 모습. 처음엔 그냥 평범한 가정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큰 소리를 내며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섰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수십 년 전 교실 안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눈빛. 비웃음 섞인 냉소. 힘없는 아이를 몰아붙이던 잔인한 기운. 제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학창 시절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던 그 아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도시락을 엎어버리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비웃던 그 잔인했던 아이가 지금 제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애는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계란말이를 꺼내려는 순간 그 애가 제 도시락을 확 잡아채더니 뚜껑을 열어 교실 바닥에 엎질러 버렸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고 계란말이가 먼지 묻은 바닥에 뒹구는 걸 보며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의 모욕은 제 마음에 깊게 새겨져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도시락조차 조심스럽게 열어야 했고 손을 들어 발표할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아픈 척 병원에 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제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그 웃음이 저를 향한 조롱 같아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늘 두려웠고 새로운 모임에 가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혹여나 또다시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늘어갔어도 그 시절의 공포와 모멸감은 제 안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원흉이 지금 내 집에서 차를 내리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잔인하구나.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서러움, 모멸감, 그리고 되갚아주고 싶은 욕망. 합리화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녀가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저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녀는 제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실 한가운데서 무기력하게 당해야 했던 저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고 제가 웃을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선 묘한 희열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열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너는 지금 빚을 돌려받고 있을 뿐이야.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을 드러내는 정도였습니다. 걸레질이 조금 덜 됐다 싶으면 목소리를 높였지요. 여기 먼지 안 보여요? 다시 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교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던 그 손을 제가 이제는 꺾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저 찬장 안쪽 전부 꺼내서 닦아주세요. 안쪽까지는 신경 안 쓴 것 같네요. 필요도 없는 일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무거운 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그녀가 힘겹게 한숨을 내쉴 때 저는 차를 홀짝이며 무심한 척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건 왜 저렇게 나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세요. 제가 삐딱하게 비난을 던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볼 때 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힌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소한 실수를 크게 부풀려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은 듯 내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듯한 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 쾌감 뒤에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찝찝한 기분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닮아가고 있는 건가? 그 자각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가정부를 바라보는 눈길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엔 분명히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저를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정부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문득 귀에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땐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술 마신 아버지가 또 난리칠까봐 집이 지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밖에서 애들 괴롭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잔인했던 괴롭힘의 배경에는 그녀의 불안정한 삶이 있었음을, 그녀도 사실은 누군가의 피해자였음을. 순간 제 안의 분노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약해지고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피로가, 원망이 아니라 공허가 남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늘 불편하게 뛰었고, 과거가 자꾸 현재로 스며드는 느낌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그만하자고.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끝내 과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다른 집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녀가 집을 떠나던 날, 저는 창문 너머로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아니었고, 속 시원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안에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인간적인 이해가 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상처 때문에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상처 때문에 복수를 꿈꾸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도 제 아들의 눈빛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해와 용서가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 마주하기 힘든 과거가 있나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